자, 이제 SDF 데이터 클래스 맛보기 과정의 마지막 순서 제5강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강부터 4강까지는 데이터가 무엇이고 분석을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5강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 어떤 걸 하는 건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실습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시려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테이블, 앞 시간에 몇 번 언급을 드렸었죠. 이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분석에 적합하도록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구조화, 정형화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파워 BI나 엑셀, 파이썬 등 모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시작하려면 데이터는 이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행과 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데이터 테이블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은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셋은 테이블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테이블에는 머리글이라고 하는 각 변수의 의미를 설명하는 값이 부여가 돼야 되고요. 각 열로는 변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더 값이 설정되어 있고 변수가 설정되었다면 관측값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행으로, 요 로우 단위로 쌓이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컬럼이 생긴다, 요 열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레코드 값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관측된 결과들이 늘어났구나, 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는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이고요. 행은 오른쪽으로 데이터의 컬럼이 생기는 구조라. 물론 이제 왼쪽으로 생겨도 되는데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헤더라고 하는 것은 각 변수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첫 번째 행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관측값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줌과 동시에 관측값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 대요소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행 보이시죠?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값. 만약에 이 대요소 그룹이라는 글자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밑에 있는 레코드가 관측값들이 광진구라고 쭉 쓰여 있는데 대요소 그룹이라는 헤더 값이 달려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게 이제 헤더 값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어느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지를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변수, 요 컬럼인데 테이블에서 하나의 열로 표현되는 특정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옆에 테이블은 4개의 변수로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요. 데이터 셋은 각기 다른 4개의 정보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요소 그룹, 대요소명, 대여 일자와 월, 대여 건수라고 하는 4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관측값. 관측값은 변수에서 지정한 특성에 맞도록 수집 및 저장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에서는 행으로 표현이 되고요. 모든 관측값들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테이블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할 때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 그리고 테이블이 아닌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테이블의 조건은 데이터가 아래로, 행으로 쌓이는데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데이터 셋은 어떻게 쌓이게 될까요? 지금 거래처 명이라고 하는 헤더값, 2015년이라고 하는 헤더값, 16, 17, 18, 19라는 헤더값이 있고 만약에 2020년 데이터를 쌓는다고 하면 어떻게 쌓아야 되겠죠? 만약에 2020년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조에서는 요 컬럼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지만 테이블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죠, 얘가? 2015, 16, 17, 18, 19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도라고 하는 동일한 정보죠. 연도라고 묶을 수 있는 동일한 정보. 그래서 얘는 요 거래처명 밑에 A부터 E까지 있는 것처럼 연도라는 정보 밑으로 관측값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안에 보이시는 숫자들은 뭐 거래처에 해당하는 매출 정보로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매출이라고 하는 정보 밑으로 하나씩 관측값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 중에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얘를 분석에 적합한 테이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전처리 작업, 영어로 pre-processing. 그래서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적합한 형태로 처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전처리라고 하는 작업.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테이블로 바꾸는 작업이 전처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해당 데이터셋은 테이블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조건, 테이블을 이루고 있는 열의 값은 하나의 범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에 관련된 정보만, 단가라면 단가에 관련된 정보만, 수량이라고 하면 수량에 관련된 정보만 쌓여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한 개의 컬럼 안에 제품과 단가, 수량과 매출 금액이 묶여져서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도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테이블의 조건은 열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의 행값, 이 행에 있는 데이터의 형식은 모두 같은 타입이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A라는 컬럼 밑으로 제품 5,500, 26, 14만 3천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타입 중에 이 텍스트 형태의 타입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5,500은 정수형이죠, 정수형.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컬럼에 다른 유형의 데이터가 쌓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의 형식, 타입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의 데이터 타입은 크게 수치형, 숫자로 되어 있는 수치형과 문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형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데이터 분석 전문으로 하시거나 쓰는 프로그램 그리고 통계 관점에서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우리 정도 수준, 맛보기 정도 수준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다룰 데이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치형, 숫자로 되어 있는 수치형과 문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형. 그리고 이 수치형은 또 두 개로 나눕니다. 뒤에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이 있고요. 뒤에 소수점이 붙는, 십진수, 소수점이 붙는 실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형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문자형과 범주형 문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범주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라고 하는 거는 남녀 이외에 다른 제3의 성이 없으니까 두 개의 범주밖에 없죠. 이런 유형의 데이터. 그리고 날짜 데이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벗어나는 범위에 다른 데이터가 없죠. 이렇게 특정 범위 안에 범주 내에 값이 한정적으로 있는 이제 데이터의 유형을 이제 범주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형, 데이터 유형에서 말하는 수치형과 문자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숫자로 쓰여지는, 수로 쓰여져 있는데 문자형인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의 유형에서 수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수치형입니다. 숫자로 써있다고 다 수치형이 아니에요. 계산을 목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루트를 씌울 목적으로 되어 있는 애들만 수치형이고요. 나머지는 다 문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눈으로 볼 때 수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 그리고 각각 사람마다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상품을 등록할 때 쓰는 코드 번호. 이런 애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루트 안 씌우죠. 계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수로 쓰여져 있지만 문자형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크게 데이터 유형은 수치형과 문자형 이걸로 나누는데 수치형은 계산을 목적으로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회사명, 품목, 단가, 수량, 매출 금액이라고 하는 헤더 값이 부여된 각각의 정보는 서로 배타적이죠. 회사명과 품목 다른 정보고요. 단가와 수량 다른 정보고 매출 금액 다른 정보입니다. 회사형 밑으로 A, B, C라고 하는 문자형 타입의 데이터들이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 품목이라고 하는 컬럼에도 마찬가지 제품 1번부터 5번까지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 단가는 계산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형, 수량도 마찬가지 계산을 목적으로 하니까 숫자형, 매출 금액도 숫자형 데이터로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지금 보시는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데이터셋을 테이블 형태로 바꾸는 작업, 이게 전처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대부분 전처리에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요. 그 작업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끝나고 다른 이 서울 디지털재단에서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의 전처리 어떤 작업들인지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 이게 데이터 테이블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그럼 간단히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좀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셋을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데이터셋은 정형화된 데이터 테이블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테이블인가요? 아니죠. 자, 왜 아닌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앞에 배우셨던 내용을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걸 테이블화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실 텐데 저희 SDF 클래스 요 데이터 맛보기 실습에 제가 해당 내용을 이렇게 데이터셋을 엑셀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하시는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십시오. 하셨나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어떤 상태예요? 지역과 상품과 매출에 대한 정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가 아닌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볼 때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컬럼의 개수가 몇 개일 거냐, 이걸 제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컬럼의 개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컬럼의 개수는 변수의 개수이고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개수이고 변수의 개수는 정보의 개수이다. 자, 그 말인 즉슨 이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몇 개인지를 찾으면 컬럼의 개수를 예측할 수 있다. 정보의 개수 몇 개예요? 3개죠, 3개. 어떻게? 지역, 상품, 매출. 그래서 지역 밑에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상품에 A와 D, B, C, A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매출 정보에 각각의 값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과 행의 값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위치 어떻게 바꿔줄까요? 아예 엑셀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법의 키를 쓰면 되죠.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씩 복사해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시고 서울도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엑셀에서 참고 삼아 이 엑셀의 이 데이터셋을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아무 요 관측값, 아무 이 데이터 하나를 클릭하시고
키보드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시면 전체 표가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걸 붙여넣기 하실 겁니다.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시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옵션이 하나 떠요. 거기에 붙여넣기 옵션 중에 행렬 바꿈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과 상품과 매출에 대한 헤더 값이 부여가 됐고요. 그 밑에 로우가 아래로 쌓이는 구조, 관측 값들이 아래로 쌓이는 구조로 바뀌었네요. 전처리가 끝났을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요 한 행당 하나씩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엑셀에서 흔히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병합해서 가운데 정렬하는 옵션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얘는 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에 하나의 값들이 들어오도록. 자, 이 서울 밑에 있는 값은 서울 밑에 있어야 되는 값은 당연히 서울이고요. 대전 밑에 있어야 되는 값은 대전이겠죠. 광주도 마찬가지. 광주 밑에 광주까지.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 하시면 이게 전처리가 이제 완료된 상태죠. 전처리 한다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을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것. 이 작업이 데이터 전처리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정보의 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의 수는 변수의 수가 되고 변수의 수는 테이블 열의 수가 된다. 그래서 현재 이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정보의 개수는 3개였습니다. 지역과 상품과 매출. 그래서 데이터셋을 봤을 때 테이블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은 정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처리를 완료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5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되어 있는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데이터셋, 그걸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이 전처리다라는 거. 데이터 테이블의 구성 요소는 3개다. 머리글과 변수, 관측값. 그래서 머리글은 이 데이터의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소개 및 어떤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변수는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개수다. 그리고 관측값은 부여된 변수에 실제로 측정된 값들이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테이블의 열의 개수는 정보의 수이고 정보의 수는 바로 변수의 개수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맛보기를 해봤고요. 이제 5강을 통해서 맛보기가 끝났습니다. 조금씩 데이터 분석에 자신감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서울 스마트 캠퍼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분들 그리고 기관에 종사하시는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과정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서울 스마트 캠퍼스에서 데이터의 세계로 힘차게 도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5강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과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